I've been wanting this for a while. Mm-hmm. I need her away, gone, Okay. uncommunicative. 이 여자는 자신이 완벽한 살인을 기획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Whatever happens or whenever it's going to happen, I just want it on a weekend when the girls are with me, obviously. That helps my alibi and keeps them away from all that. 그녀는 곧 이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Those phone calls that you talked to her about was recorded. What? Yes, they are recorded. And it's you that wanted to have her killed. 타라 램버트는 1983년 1월 17일 오하이오주 애슈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주민이 평생을 그 마을에서 보내며 타지로 나가는 일이 드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타라는 어린 시절부터 섭식장애를 겪었고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남자친구 집으로 이사를 가며 사실상 독립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타라는 지니 치들이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쁜 타라는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고 지니는 반항적인 문제아로 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다지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지니는 싸움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라는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여학생을 대신 혼내달라며 지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지니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지니를 교묘히 설득해 그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지니는 처음엔 단지 말로 경고만 하려 했으나 상대 여학생이 공격적으로 나오자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지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타라는 늘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게 만들고 그 뒤에서 순진한 예쁜 소녀의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멀어졌습니다. 타라는 더 큰 세상과 꿈을 쫓아 마을을 떠났지만 모델로 유명해지는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딸을 둔 아버지 브랜든 램버트를 만났습니다. 브랜든은 그의 오랜 연인 켈리 쿡과 두 명의 딸 에스펀과 커스틴을 함께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브랜든과 켈리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과 유대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했던 관계는 타라가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국 켈리와 브랜든은 헤어졌고 각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현재 남편인 숀 쿡과 사랑에 빠졌고 브랜든은 금발의 매력적인 여인 타라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브랜든과 켈리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타라가 개입하면서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타라는 브랜든의 두 딸의 신뢰를 얻으려 했지만 곧 아이들은 타라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라는 아이들이 한 말들을 왜곡해 브랜든에게 고자질했고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한다고 꾸며냈습니다. 결국 양육권 싸움 끝에 법원은 켈리에게 두 딸의 전적인 양육권을 인정했고 브랜든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방문권만 갖게 되었습니다. 타라를 상대하기 싫어했던 에스펀과 커스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를 만나는 걸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브랜든과 결혼하고 싶었던 타라는 그를 붙잡기 위해 임신을 가장했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준비해 임신한 척했고 그로 인해 브랜든은 결국 그녀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타라의 행동은 한층 더 병적으로 변했고 켈리에게 집착적으로 다가가며 친한 친구인 척했습니다. 심지어 켈리가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던 날 자신이 켈리의 여동생이라고 병원 직원들에게 말해 분만실 안에 함께 들어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켈리에 대한 질투와 적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타라는 딸들에게 너희 엄마랑 아빠는 결혼도 하지 않고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질투심과 통제욕이 더해지면서 이 가족은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타라는 브랜든에게 첫째 딸인 에스펀이 너무 남자아이 같다며 그녀를 싫어하게 만들었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 건 너무 멀다며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지 않게끔 조종했습니다. 게다가 타라는 브랜든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부추겨 결국 손녀들이 2년 동안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대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타라는 가족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끝없는 조작과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그녀의 외모와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에게 타라는 결코 잘못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매번 아이들을 두고 극심한 언쟁과 고소전이 벌어졌으며 브랜드는 여전히 켈리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켈리에 대한 타라의 질투심과 증오심은 끝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라는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던 중 지니치들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을 위해 싸워줬던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타라는 즉시 지니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줄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부탁으로 지니는 장난 전화는 해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어느 밤 지니는 켈리에게 전화를 걸어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타라하고 브랜든 그리고 아이들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위관을 달고 누워 있게 될 거야. 가족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켈리는 그 통화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협박이 아무런 변화를 불러오지 않자 타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 타라는 지니에게 사람을 확실히 처리해줄 돈이 급한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라는 두 딸의 양육권을 얻으려면 켈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전화로 켈리를 해칠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Well, I have somebody that might be able to help you out. Do you know how much I would love that? Yeah. I just need to know, like, how much you got. Like, what do you think is a good amount to say? Honestly, I don't know. I mean, it just depends on what you're wanting done. Right. 이 통화는 2015년 7월 28일 고등학교 동창인 33세 타라 램버트와 지니치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o, I mean, if you're wanting to go all the way, I mean, he's not going to charge you outrageous, but he'd probably want a little more. Oh, obviously, yeah. Girl, the bottom line is, if we're only gonna hurt her, then I want her to be hurt, like, more permanent. If we want to go all the way, then I want it to look like an accident, obviously, because of what I've gone through with her. Yeah. I would be like the first suspect, I'm sure. I don't know. We'll just talk to him. You're a pretty girl. He might give you a discount. Oh, yeah? Yeah, right? Yes, because I love you. What's her name? Kelly. Well, I just left my buddy's house probably about a half hour ago. Yeah? He's wanting to know if you want to meet tomorrow, Like what time? around 5. Okay. Where at? He doesn't want to do lunch, he said, because of people overhearing and cameras and like that. So he told me to see if you wanted to meet maybe in Walmart's parking lot towards the back. Okay. Yeah, I Yeah. can totally do that. You can just hop in our car. We'll pull up beside you and you can hop in our car. He said if you do 500 tomorrow, you got to give him all her information. You can deal with that when you get in the car. And then after it's done, when you know that it's done, he wants the other 500. Okay. Does that work for you? I can make that happen. Okay. Yeah. I know, I can't wait to see you. I haven't seen you in forever. I know. Like a billion years. Right? I've seen your pictures though. You're so pretty as ever. Alrighty. I love your face. I'll see you I tomorrow. love you and I miss you. I know. I can't wait to see you. 타라와 지니는 다음날 만나 완벽한 살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민 이 어둡고 끔찍한 계획이 세상에 고스란히 공개될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1일 지니는 월마트에서 타라를 만나기 위해 킬러 D라는 역할을 맡은 형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타라는 켈리를 없애겠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 지니가 예전에 그 문제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니는 이제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고 타라가 켈리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타라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진이의 친구가 이를 맡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청부업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투입하는 잠입 수사를 벌였습니다. 진이는 출발하기 직전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 차 안에 설치했습니다. 타라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 know, I haven't seen him, but that's what I was telling him. I Oh, I said, get shot down even? I ain't seen this chick in years. Ew. Since high school. The front seat. This is D. This is Tara. S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at's going on with you? I hear you got a problem. I have had a problem for 7 years. Really? 7? Damn. Yeah,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I mean, she knows I've been wanting this for a while. Mm-hmm. And I need her away, gone, uncommunicative. Damn. So, okay, she lives in Lucasville. Okay. Okay, and it's on State Route 104, and there's nothing across the street. It's like woods and a river, right? And if you pull in this driveway, there's like a nice house to the right that's like brown, it has a pool, and that is her mother-in-law. And then on down to the left, you can still see it plain as day from the driveway, but that is her trailer. So my thing is, like, it's gonna be weird if something happens to just her trailer when there's a nice house, like, right next door. Like, why would you go straight to that trailer when there's a badass house right here? You know what I mean? Whatever happens, or whenever it's gonna happen, I just want it on a weekend when the girls are with me, obviously. That helps my alibi and keeps them away from all that. Which is every other weekend. This coming weekend? Yes. 타라는 마치 디즈니월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들뜬 기분으로 켈리에 대한 정보를 흥분된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You never miss a weekend, so if Okay. you start from this weekend, whatever weekend you want to do it. So, and I have her picture and some lovely information for you. Okay. I hate her. It feels so like when you can't get to your own money. Right. I could have got it out of my business, but it'd be really strange, and I wouldn't be able to account for it on the stuff. 켈리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간 타라는 머릿속엔 그녀만 없으면이라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라는 드디어 디에게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I'm not done with her. Oh my god. Just put her in a chopper, like one of those lumberjack chopper things. Well, I don't carry a lumberjack chopper. But No, I'm just kidding. Like, that's how much I hate her, though. 타라는 켈리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들어가 그녀를 쏴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설령 켈리의 남편이 집에 있어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선불로 500불을 가져오기로 했으나 타라는 남편이 집을 비워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125불을 살인 청부비의 선불로 건넸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this. I owe you, like, everything. be easy. Yes, you too. Thank you so much. Jenny? Yeah, Olivia. I love Oh. That's right. Very much. Obviously. 타라는 눈엣가시 갔던 켈리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후련한 마음으로 장을 보기 위해 월마트로 향했습니다. Long John's and KFC.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경찰이 두 방향으로 포위하고 있었고 타라가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경찰들이 접근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Am I really like arrested? Yes, you're under arrest. Oh my god. Okay. The girls, as far as having to go to court or She's anything? been taking Brandon to court for like child support and like just the last one was something about she's in turmoil.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but something about she wasn't happy about the current orders or something. I mean, nothing really happened different. Well, 신문 내내 타라는 자신과 켈리가 정말 절친한 사이였으며 최근에야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켈리의 생명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고 단지 다치게만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Did you ever make the comment that you would like to have her killed? No. Have Kelly killed? My stepdaughter's mother. And I recopied the document here, so it's not the actual document. A picture of Kelly. I don't have dark hair. This is the copy, you understand. I do have the original, Yeah. but I didn't want to touch it because it would have your fingerprints on it, your DNA. You had talked to a undercover deputy sheriff today when you make arrangements and give him $125 to have her killed. No. And it is on tape and on video. No. Ginny. 타라는 자신이 켈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지니가 만든 계획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을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녀는 청부업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그저 억지로 계획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녹음된 전화통화와 실제 만남의 영상은 그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뒤 타라는 피커웨이 카운티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킹즐리를 선임했습니다. 제임스 변호사는 의뢰인 타라가 자신이 한 행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며 오하이오주에 의해 함정 수사에 덫에 걸려든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니가 그녀를 청부업자와 만나게 만들지 않았다면 범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타라의 모습은 배심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옷과 10cm가 넘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자신의 모델 경력을 강조하며 너무 예뻐서 감옥에 갈 리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타라는 재판 내내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재판이 끝나면 미소를 지은 채 법정을 경쾌하게 걸어나가곤 했습니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저 하이힐을 보세요. 타라는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처럼 세상을 환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싸도 배심원들이 들은 수많은 전화 녹취와 영상 속에서 타라가 켈리를 향해 퍼부은 증오와 잔혹한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타라에게 살인 공모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켈리의 남편 숀을 살해하려 한 공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법정에 선 타라는 이번엔 모델을 꿈꾸던 그 화려한 모습 대신 주황색 죄수옷과 크록스 차림이었습니다. Kelly, Sean, and your kids, I am truly sorry for the harm that my actions have caused. I never intended for the situation to get so out of control, but it did, and I do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it. 타라가 이렇게 말하며 반성문을 읽었지만 켈리와 숀 부부가 피해자 진술문을 낭독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판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통제가 안 된다며 엄중히 경고했고 결국 징역 7년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타라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여성 교도소 중 하나로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장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그녀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새 재판이 열릴 때까지 석방된 타라는 새 변호사 샘 샤만스키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이 타라의 외모와 섹시한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다음 재판에서는 절대 디자이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사이 타라는 석방 중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배심원의 동정을 얻기 위해 임신을 선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타라는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